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행의 기술 6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셨다면 여행을 떠나실 준비가 모두 된 겁니다. 세상 어디라도 갈 수가 있지요. 세계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자기가 여행할 곳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구글 지도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위스를 방문을 하는데 루가노라는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루가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표시해낸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 태생이죠. 히틀러의 전쟁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망명을 하는데 그분이 고른 곳이 바로 스위스 루가노 옆 동네였던 거죠.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구글 지도와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할 건데요. 먼저 스위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죠. 스위스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쥐리히가 있고요, 루체른이 있고요, 베른, 바젤, 로잔, 주네바, 이런 도시들이 스위스를 대표하는 도시들이죠. 우리가 찾는 루가노와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은 어디 있을까요? 밀라노가 보이시죠? 여기 꼬모가 보이시죠? 이 꼬모는 꼬모 호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밀라노가 있고요, 꼬모 호수가 있고요, 여기가 루가노 호수고요, 이게 마조레 호수입니다. 루가노 호수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몬타니올라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헤르만 헤세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요, 무세오 헤르만 헤세 몬타니올라 나오죠. 바로 이곳이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고 여기에서 살면서 미술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업을 하지요.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쥐리히 공항에서 이 루트로 움직이고 있죠. 쥐리히 공항에서 이 루트로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를 비교해 볼까요? 223km, 222km. 시간은 2시간 54분, 시간은 2시간 48분. 그래서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600m 앞에서 다음 우측 주행하세요. 왼쪽에서는 CG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구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비게이션 작동은 CG가 하고 있고요. 구글은 루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행하세요. 저는 CG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속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도 제한이 50km 도로에서 현재 40km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구글은 안타깝게도 속도를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부분을 보시면요, 안내를 해줍니다. 정류소가 있다는 것이죠. 머나먼 캠핑카 자동차 여행을 통해서 이곳 스위스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입니다. 저는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데미안이나 수레바퀴 아래에서 같은 소설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를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저는 책을 읽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1000권의 독서법을 강의하면서도 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렬한 욕망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권회에 찬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독서에 대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헤르만 헤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는 1877년
개신교 선교사인 부친 요하네스 헤세와 모친 마리 군데르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출생지는 소도시 칼프입니다. 부친이 선교사여서 그런지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한동안 방황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다르타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고 유리알 유희는 고대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의 색채가 강합니다. 그 외에 서양의 고대 영성 철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데미안의 경우 영지주의와 초기 기독교 사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여 결국 고뇌하다가 스위스로 망명하였고 스위스인으로 살아갑니다. 말년엔 정원 가꾸기를 즐겼으며 1962년 8월 9일 스위스의 몬타놀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헤르만 헤세의 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물관이 여기 있고요. 묘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글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정여울 작가님이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비있는 책을 많이 내셔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찾아낸 정여울 작가님의 유튜브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작가님은 헤르만 헤세와 관련된 곳 8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칼프는 헤세가 태어난 곳이고 헤세는 칼프의 모든 집, 모든 골목,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 마울브론입니다. 헤세는 이곳의 신학교를 다니며 성직자를 꿈꿨지만 1년 만에 퇴학한 뒤 요양원과 소년의 집 등을 전전하며 방황한다. 튜빙겐입니다. 헤세가 작가의 꿈을 꾸며 켄바우어 서점에서 4년간 견습 사원으로 일한 곳. 네 번째는 가이엔호펜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호숫가의 평화로운 삶을 즐긴 곳 루체른입니다. 우울감과 싸우던 헤세가 용 심리학의 도움으로 창작의 위기를 돌파한 곳. 바젤. 헤세가 글을 쓰며 미술관을 다니며 미술에 대한 열정과 감각을 키운 곳. 베른. 독일 정부의 검열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출판문을 쏟아낸 곳. 몬타뇰라. 헤세가 마침내 발견한 궁극의 안식처. 헤세의 무덤, 헤세가 살던 곳, 두 채의 집인 까사 카부치와 까사 로사가 있는 곳. 혹시라도 헤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칼프, 마울브론, 튜빙겐, 가이엔호펜, 루체른, 바젤, 베른, 몬타뇰라 이곳 8곳을 여행하게 되신다면 헤르만 헤세의 생애의 흔적지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또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면 이 8곳을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TV에서나 책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내가 가고자 싶은 장소가 나타나면 구글 지도에 표시를 해놨다가 다음 여행지에서 이런 곳을 여행하게 되면 멋진 여행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헤르만 헤세. 여행의 즐거움. 다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다. 그 욕망은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행하고 싶은 이 욕구, 이것은 배낭을 메고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담하게 생각하며 이 세계를 내 머리 위에 두고 싶어 하는 위험한 욕구였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 사건들로부터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이기도 했다. 이것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책을 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혼신을 바쳐서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일이다. 혼자만의 시간.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블레즈 파스칼, 방세.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 왔기 때문일 거예요. 성향이란 것도 한몫하고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친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과 강한 정신을 갖게 될 거예요.